모두가 행복한 미래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네, 시인의 시선으로 뉴스와 세상 바라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시한가 오늘도 방수진 시인 자리해 주셔서 어서 오세요. 네,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방수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 갖고 오셨어요? 오늘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사실 뭐 적당한 스트레스는 좀 좋은 자극이 된다고 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는 사람을 그렇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 스트레스가 단순히 정신 건강뿐 아니라 판단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 영국의 UCL 연구진이요. 최근 91명의 연구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있는지 아니면 손실을 볼 수 있는 부정적인 환경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너네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는 게임을 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0명에게만 게임 후에 너네들이 직접 발표도 해야 되고 전문가의 심사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좀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랬더니 사실 이 40명이 충분한 증거의 수집 없이 그냥 자신이 부정적인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은 표현이긴 하지만 이 40명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판단력이 좀 흐려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6년 전에 스위스의 한 대학에서도 좀 같은 결론을 도출한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건강식을 꼭 먹어야 하는 실험 참가자들을 딱 두 그룹으로 나눠서 건강식과 고지방 식품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했는데 네. 한쪽 그룹에게만 이제 얼음이 담긴 수조에 3분간 손을 넣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스트레스를 딱 주니까 바로 참가자들이 자신이 원래 골라야 하는 건강식이 아니라 고지방 고열량 식단을 고르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절 능력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조금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판단력과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조절 능력. 어쨌든 스트레스가 뭔가 사람의 심리를 정상적이지 않게 움직인다는 얘기인데 이런 경험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방송이 너무 많은 날이나 힘들게 특히 하고 난 날은 내려가자마자 지금 단 걸 먹거든요. 맞습니다. 당이 땡긴다라고 하죠. 네네. 어떤 본인의 경험은 없으셨어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뭐 스트레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언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사실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과연 스트레스 때문일까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 현실 이 주는 압박과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어떤 회피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도망가고 싶다 이런 마음에서 예라이 하는 느낌으로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빨리 이제 선택을 하고 이 상황에서 그렇죠.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인간은 누구나 그런 심리가 있죠.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럴 때일수록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에 좀 지배당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뭘 잘하려고 하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지. 아무것도 아니야. 실패하면 좀 어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먼저 잘하고자 하는 욕심을 좀 버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 스트레스가 조금 낮아지는 느낌이 들고 대충 대강 이런 느낌도 좀 사실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모든 걸 다 잘합니까? 다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특히 방송이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 저도 너무 잘해야지 이러면은 더 힘들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요. 네. 예, 좀 잘하려는 마음을 좀 내려놓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신 것 같고요. 사실 스트레스가 너무 없으면 나태해지기는 하거든요.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한 건 또 사실인데 이걸 잘 해소하는 게 중요하겠군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 아예 되지 않게끔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그럼요. 어떻게 하면은 좀 잘 해소할 수 있을까. 요즘 사람들 예전 얼마 전이었나요? 멍 때리기 대회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열풍이 있었죠. 네. 그런 것처럼 뭔가 비우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법들을 보여주기도 하던데 방수진 씨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법 갖고 계세요? 맞습니다. 저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멍 때리기 이런 게 나왔던 이유가 사실 요즘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의 기원이 저는 생각
생각이 많아짐에 좀 기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다.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문다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를 채운다거나 아니면 미래의 어떤 것들을 미리 땡겨와서 걱정을 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가장 큰 기저의 이제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멍 때리기가 좀 효과적인 거는 사실 머리를 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니까. 잠시 스톱. 그러니까 생각 자체도 저는 사실 습관이라고 보거든요. 어떠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게 습관적으로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는 게 그렇죠. 있으니까 습관이라는 거 사실 짬 멈춰버리면 조금은 이제 낮아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전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일단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나 해주시는 네, 거고. 맞습니다. 저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도 사실 비슷하긴 한데요. 일전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다 대부분 창작이나 글쓰고. 아이디어, 그러니까 네. 뭔가 자꾸 끊임없이 끄집어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머리가 사실 과부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멍 때리기 이런 것도 많이 평소에도 하기도 하지만 여행을 좀 자주 갔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머리를 식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아예 나를 모르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오로지 여행자로서만 내가 살아보는 그런 경험이 저는 돌아와서 다시 내가 잘해볼 수 있구나는 동력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시국이 외출이 여행을 이제 가기도 좀 어렵고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요즘의 저의 방법은 음악 집중 명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머리를 비우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어떤 한 곳에 좀 정신을 집중하면 머리가 비워지더라고요. 생각이 집중이 아니라 다른 곳에. 그래서 네. 방에 좀 불을 끄고 조명을 은은하게 킨 다음에 잔잔한 음악을 좀 틀고 그 음악만 계속 듣는 거예요. 온 신경을 그 음악에만 들어보는 건데 그러면 어느 순간 스트레스 탁 낮아지면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도 잘 오고 저는 바로 그 순간 잠이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늑한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호수처럼 잔잔해지는 그 기분. 많은 분들이 조금 한번 해볼 만한데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조명을 좀 낮춘다는 것도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지 않게 해주는 그럼요.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또 좀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세분화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뭐 생각으로 다 연결되고 뭐 이렇게 복잡했을까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죠. 사실 이 스트레스라는 말 역시도 원래 19세기 물리학 영역에서 이제 팽팽히 조인다라는 뜻의 스트링거라는 라틴어에서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세기 캐나다 내분비학자인 한스 셀리에가 이 스트레스가 정신적 육체적 균형과 안정을 깨트리는 어떤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신이 있던 그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변화에 적응하느라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한 것이죠. 그렇죠. 이게 무작정 뭐 스트레스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히 대응해서 향후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긍정적 스트레스. 그럼요. 근데 이게 계속 나한테 지배당하는 상태가 되면 부정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과거는 이 스트레스가 외부적 상황이 나의 어떤 생존이나 이런 것들을 위협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에게 스트레스는 정말 내가 오늘 죽느냐 내일 죽느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업무가 어떻게 됐었다. 일상에서 어떤 골칫거리가 있었다. 대인관계에서 어떤 불편함이 있었다라는 등의 굉장히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유로 그러네요. 이것이 발생하고 제가 느끼는 이 스트레스만으로는 어떤 해결 방식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제 부정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일상과 스트레스가 불가분의 관계라서 우리가 받지 않고 살기란 어렵고 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상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처럼 무슨 뭐 맹수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생존의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일상의 스트레스로 그러면서 더 세분화되어졌다. 맞습니다. 네, 지금 성인혜님도 머리에 과부하는 바로 내 얘기다. 그렇게 지금 적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문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 또 어떤 분들은 또 소재 자체가 상처받은 사람, 또 뭐 악에 대한 이야기, 뭐 고통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다 보면 이거는 어찌 보면 스트레스를 잘 이용해 가지고서 작품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닐까. 본인은 뭐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그럼요.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도 이걸 잘 해소하게 하면서
어찌 보면 문학의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긍정적 스트레스의 어떤 한 일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문인들이 자신의 슬픔이나 상처, 고통 등을 소재로 작품을 창작하는 그렇죠. 경우 실제로 많고 보통 사람들은 이게 스트레스일 수 그걸 있지만 읽으면서 일부 스트레스 받아요. 그럼요. 네. 하지만 문인들은 적어도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귀한 재료로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고통과 상처를 사실상 이러한 행위를 통해 승화시키는 것이 크다고 보고요. 작품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면서 멋진 작품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석이조가 아닐까 싶은데 정작 문학인들에게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사실 뭡니까? 이런 것보다는 마감 압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마감 일자가 다가올수록 굉장히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는데요. 이 스트레스에 쌓여서 집에 나오지 않고 아예 그냥 칩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말도 해요. 마감신이 와야 마감이 된다. 즉 적절한 마감 스트레스가 오히려 고도의 집중력을 불러일으켜서 진도 나가지 않던 작품도 순식간에 마무리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어느 직종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이 맞습니다. 끝내야 될 날이 있어야 끝나잖아요. 데드라인이 있어야 방송도 아마 끝나는 시간이 없으면.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이 문학인들에게 스트레스라는 것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 네. 하지만 그 씁쓸함을 견딘 이유는 달콤함을 맛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시를 오늘 끝으로 읽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준비를 백무산 시인의 정지의 힘이라는 시를 준비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쩌면은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고 성공만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이제 실패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서 더욱 가중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좀 잠시 정지해보는 삶은 어떨까?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지거나 지배당하지 말고 좀 잘 관리해서 오히려 더 멀리 나아가는 힘을 이 정지, 쉼, 휴식에서 얻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이 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시 들으면서 방수진 시인과 함께한 시시한가는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죠. 백무산, 정지의 힘. 무엇이 되지 않을 자유. 그 힘으로 나는 내가 된다. 세상을 멈추는 힘. 그 힘으로 우리는 달린다. 정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달리는 이유를 안다. 씨앗처럼 정지하라. 꽃은 멈춤의 힘으로 피어난다.